부동산은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집 한 채 갖는 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터넷이 터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주택자 분들은 사는 게 아닌 것 같다. 아니 더 살 수 없어요. 다주택자는 네. 실익이 없어요. 실익이 없다. 이미 다주택자가 더 사지 않아요. 그래서 비규제 지역에 사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비규제 지역에 사도 규제 지역에 사는 게 부담이 되니까 네. 사실 섣불리 지금 이미 다주택자가 한 채를 더 사는 시장은 끝났다. 선수들은 사지 않습니다. 전 되게 웃긴 책이 뭐냐면요. 왜 이맘때 되면은 이제 어떤 책이 서점에 많이 나오냐면 집 한 채 없었는데 20채 주인 됐다. 네. 100채 주인 됐다. 뭐 얼마 벌었다. 네, 뭐 가정주부셨는데 임장 다녀서 50채 주인 됐다. 네. 그리고 책을 쓰시잖아요. 네. 저는 이거 되게 열받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왠지 아세요? 아니 살 때 같이 사자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다 사놓고 써요 책을. 성과가 안 났으니까 그때는. 살 때는. 아니 성과 났잖아요. 같이 사자고 그랬어야지. 이제 성공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성공하고 그거 누가 자기 거 누구 대신 사주라고? 아니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기 걸 던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시지로 보시는 그렇게 자기들은 100채 주인 된 다음에 이제는 팔 데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너희들도 이제부터 한 채씩 더 사가기 시작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 다주택자가 엄청 많아요. 전 세계에서요 집을 투자 목적으로 하는 개인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 집만 투자하러 다니시잖아요. 이런 흔치 않아요. 그냥 전세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갖고 있는데 별로 부담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입장료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집을 많이 갖고 계시죠. 중개수수를 아낄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되게 큰 걸림돌이 생긴 거예요. 지금 취득세란 8% 내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3주택자는 12%. 그럼 10억짜리면 1억 2천을 주고 시작해야 돼. 세금으로요. 쉽지 않다. 그래서 시중에는 지금 다주택자가 제발 사세요 다주택자분들 하고 못 사실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나오는 말이 뭡니까? 똘똘한 할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황을 이제는 그래서 다주택자분들 다 파시고 이제 비싼 거 한 채 똘똘한 거 가져가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긍이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주택자분들이 제가 여기서 집값 많이 오를 겁니다. 다주택자분들 집 사세요. 그러면 다주택자분들은 웃을 거예요. 누가 지금 집을 사냐고. 그렇습니까? 네. 다주택자 입장에서 한 채를 더 사기 힘들다는 거죠. 무주택자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다주택자들은 100채 그동안 사놔서 수십억 수백억 자산가가 됐는데 이제는 엑시트하려고 하는데 지금 무주택자가 받아주고 있어요. 전세가가 올라서. 땡큐인 거예요.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다주택자들의 갖고 있는 보유주택 수가 줄고 있어요. 팔고 있으니까. 갖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많이 올랐고. 근데 그걸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빠지죠. 그리고 심지어 더 비싸게 받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수도권의 모 지역 비규제 지역이다 최근에 규제 지역으로 됐는데 그 지역의 자가 보유율 자체가 굉장히 낮았어요. 대부분 다주택자들이 그 지역의 새 아파트를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동안 7, 8년 동안 계속 안 올랐어. 유일하게. 거기까지는 가격이 못 올랐죠. 그러다 여기 규제 지역 되고 비규제 지역 대출되니까 전세가 오르고 막 사람들이 가서 살려니까 이제 다주택자들이 하나치. 그걸 무주택자들 받아주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갈 수는 없고 제발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럼 언제 정도로 좀 봐야 될까요? 집을 사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시점을 얘기하는 건 사기꾼이죠. 뭐 내년에 사세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지금은 아니다. 네. 근데 시점을 고민할 때 명확한 건 일단 거래량이 증가해야 돼요. 그게 어떤 경우든 그때가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거고 그리고 더 좋은 시점은 가격이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할 때가 여러분들이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에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그건 뭐냐면 시중에 매물이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 때가 언제 와. 끝났어 우리는. 아닙니다.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그냥 무작정 제가 이런 말 하면 너 인디안 기우제다. 맨날 기도만 하고 있고 언제 빠지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좀 길게 보시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거 여쭤봐도 됩니까? 위원님은 지금 1주택자세요? 어떻게 되세요? 그건요 제가 노코멘트 할게요. 그게 별로 저한테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그게 이게 돌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제 말에 신뢰가 떨어지죠. 개인적인 그거를 말하는 순간. 근데 저는 애널리스트죠.
최대한 공정성을 갖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대신 부동산의 익스포저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투자하고 이러신 분들은 당연히 계속 좋다고 얘기하실 거잖아요. 그러실 수밖에 없지 않나요? 내가 집을 100채 갖고 있는데 이제 부동산 가격 빠져 이렇게는 안 하겠죠. 제가 부동산을 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다주택자들이 많이 사야 나한테 도움이 돼. 그런 분들이 집값 빠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대신 오르는 것 때도 전 자유로워요. 그래서 제가 2013년도 이럴 때는 집값 계속 빠질 땐 집 막 사자고 그랬어요. 그때는 반대로 그 집 사자고 그러면 웃었다고. 너나 사라고. 지금은 반대죠. 그래서 저는 시장을 분석하고 얘기할 때 어쨌든 저의 익스포저, 제가 갖고 있는 거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일부 전문가들은 자유롭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업에 있거나 자기가 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거나 뭐 이런다면 그리고 정책에 있거나 이렇다면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모두 자유롭기 때문에 제가 분석한 대로 그리고 시장을 읽는 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건 사실 여러분의 몫인 거죠. 부동산 아니면 어디 투자해야 됩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투자할 때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갖고 있는 생각은 앞으로 미래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에 투자하진 않잖아요. 왜 길거리에 댈 때 야바위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딱 한 다음에 컵 속에 뭐 들어있는 거 찍으세요. 이거는 과거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도박이에요. 과거에 투자하는 건 도박이고 미래에 하는 게 투자죠. 근데 지금 미래의 한 가지 확실한 키워드는 불확실성이 커진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른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유동성이 큰 자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거래가 자유로운 자산의 비중을 여러분 높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굳이 비교하자면 부동산보다 주식이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사고 팔 수 있게 기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을 무리해서 사놨어요. 근데 향후로 불확실성이 커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집 한 채 갖는 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좀 더 경제적 자유를 얻고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행복한 삶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고민하고 이런 시점이다. 그래서 그렇게 비싼 집 아니면 내가 영끌해서 내 집 마련한다고 여러분 진짜 행복할 것 같으십니까? 집이 주는 안정감은 있지 않습니까? 며칠 안 가요. 며칠 안 간다? 네. 집 그렇게 사놓으면 집값 떨어질까봐 그래서 제가 나오면 집 가지신 분들이 불안해서 나 영출했는데 어떡해요. 불안해요. 편하지 않아요. 이자 나가야죠. 세금 나가야죠. 그죠? 집값 안 오르는 건 불안하죠. 그래서 다 불안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부동산 투자는 안 해보셨죠? 했습니다. 네, 그럼요. 경험을 다 갖고 있죠. 저도 결혼을 하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제가 건설회사를 또 다녔잖아요. 네. 건설을 다니면서 건설회사 다니면 얼마나 정보가 많겠습니까? 어디 뭐 재건축한데 어디 뭐 개발한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저도 이제 직접 해봤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데 가서 처음 얘기하는데 저희 집안이요 다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하세요. 그렇습니까? 뭐 건설사에 계신 분도 있고, 뭐 그렇고 뭐 부동산도 있고 뭐 거래도 있고 뭐 임대업도 하시고 뭐 뼛속까지 부동산 집안이시네요. 그렇게 과장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제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걔가 거래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경험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신 것처럼 책상 위에 앉아서 수치만 보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부동산하고 주식을 따로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투자의 관점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굳이 대상물을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로 보면 부동산과 주식이나 채권, 뭐 이런 다 대체 투자 이런 건 다 똑같아요. 투자는 공부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공부하시는 거지 부동산은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투자 관점에서 부동산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내 집 마련도 해보시고 그러면 이게 앵글이 각이 좀 보는 각도가 좀 달라지죠. 투자로 보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 부동산으로 한정을 해볼까요? 부동산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동산 공부는 이렇게 뭐 많이 들으시고 책도 많이 보시는데 이제 자기의 주관, 투자 철학을 이제 갖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부동산에 뭐 공부할 건 되게 많겠죠. 많은데 이제 아웃라인을 한번 제안해 드린다면 부동산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자의 모든 상품이나 분야는 기본적으로 그 대상에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이 갖고 있는 변하지 않는 속성. 대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성. 네. 그 다음에 거래가 빈번하지 않다. 이런 건 바뀌지 않는 속성이잖아요. 물론 뭐 요즘에 같은 비규제 지역에 막 일주일마다 사고 팔고 그런 사람이 작년에 있었어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돼요. 왜냐면 1년 안에 팔고 이러면 양도세를 70% 내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계속 막혀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그런 쯤에서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대상 자산이 또 금액이 크다. 그죠?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이런 속성을 딱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이거는 어떤 전문가가 얘기해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그죠? 이런 변하지 않는 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맞는 나만의 투자 방법을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은 이런 속성을 잘 보니까 부동산을 잘 투자하기 위해서는 what보다 when이 중요합니다. 웬이 중요하다. 어디보다.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죠. 지금 어딜 사야 돼요? 그렇죠. 이런 거. 근데 하나도 묻지 않아요. 언제 사야 돼요? 언제 팔아야 돼요는 묻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대부분 한 채 있는 사람들은 돈 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분들은 언제를 고민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014년도 야 이때가 좋을 때다 막상 막 사. 그런 거죠. 왓을 막 샀다는 게 뭐냐면 지역 안 봐요. 굳이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그죠. 근데 우리는 막 뭐 추운 겨울날 임장 가고 막 버스로 대절해서 막 몰아가서 물어보고 여기에 뭐 학군이 어떻다느니 뭐가 뚫려요. 이거 누가 모릅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죠. 다 안다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알아야죠. 근데 그렇게 몰려가서 어떻게 알아요? 복도 부동산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미 나 빼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저희는 마치 야 부동산은 현장이지 막 열심히 돌아다녀요. 그러실 필요가 전 있냐는 거죠. 투자로 보면. 투자로 보면 네. 오히려 언제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현장도 보시고 이러는 거지. 네. 일단은 웬. 네, 웬이 되게 중요하다. 투자로 보면. 반대로 이제 주식은 왓. 그쵸. 반대예요, 완전. 주식은 뭐냐면 언제나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규모가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보다 왓이 중요해요. 근데 또 주식 투자는 또 반대로 해요. 왜냐면 어떻게 하냐면 한 번만 떨어져라. 때를 기다리세요. S전자 한 번만 떨어져라. 내가 재산 몰빵해서 산다. 근데 막상 떨어지면 또 안 산다. 더 떨어질까 봐. 그리고 생각해보면 안 빠지잖아. 계속 오르잖아. 아이고 내가 틀렸네 하고 그냥 또 높은 가격에 또 사요. 그렇죠. 웬을 고민하기 때문이에요. 주식 투자는 왓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분석하시고 이 회사가 뭘 하느냐. 그래서 그 회사 주가가 빠지면 마음 편한 거예요. 좋은 회사인데 나 더 살래. 이게 주식 투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웬만 고민하니까 빠지면 가슴 조이고 오르면 또 더 사고 싶고 이런 거예요. 네. 제발 주식 투자는 왓을 더 고민하시라. 그래서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가 성장하는 회사인가 이 회사가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계속 꾸준하게 언제나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처럼 투자하실 때 그 대상 자산에 명확하게 개념 규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다. 근데 제가 제안해 드린 방법은 웬과 왓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신년 토론 해보신 적 있으세요? 토론? 신년 토론? 네. 저는 토론하는 거 좋아해요. 그렇습니까? 근데 상대방 등이 안 하려고 그래. 저를 피하더라고.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한번. 좋죠. 프레이 TV에서 한번. 좋죠. 근데 이제는 재밌으려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재미없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상대방 분이. 200년 전 얘기를 하거나. 집값은 100년 동안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엄선해서 말 좀 그렇고 어쨌든 하시면 저는 좋아요. 토론은 너무 좋죠. 왜냐면 제가 배우는 게 더 많거든요. 언제나 웰컴인데 요즘 제가 그래서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와요. 왜냐면 집값 빠진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항상 제가 있어요. 대부분. 근데 제가 간다면 그 상대방이 안 나온대.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윽박지르거나 화내는 스타일 아닌데. 저 숫자로 얘기하고 이렇게 합리적인. 오늘 얘기 나눠보니까 굉장히 좀 젠틀하시고. 애널리스트잖아요. 공인된.
제가 아시아 1등 애널입니다. 아, 아시아 1등 네. 상도 있습니까? 그럼요. 오. 로이터에서 선정한 아시아 1등? 2019년 아시아 넘버원. 아, 그런 것도 있군요. 그럼요. 부동산 부문. 아니요. 제가 주식도 분석하니까. 주식을 제일 잘 맞춘 사람. 2019년도에 아시아에서. 이건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할 만한 대상이 돼요. 근데 상대방들이 피하더라고. 여러분, 한번 하시죠. 됐습니다. 건설사 출신이시고요. 아마 아실 거예요. 누구요? 네, 유튜버 누구요? 계신데, 그건 이제 제가 톡방을 이제 만들어서 제가 이제 조율해가지고. 그러세요. 네.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면 제가 뭐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희생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좀 건전한 토론.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400명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 성사가 됐습니다. 일단 제가 양쪽 두 분께 연락을 해서 좀 기획을 해가지고 라이브로 토론 한번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 거 다 해놨거든요. 제가 한 3달 기다렸습니다. 3달. 찾으려고.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양쪽 다 구해졌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무주택자도 좋고요. 저희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사실은 지금 무주택자 일종의 그 편향이 좀 있죠. 그분들 때문에 제가 분석을 왜곡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한테 더 도움이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다주택자한테 도움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제 지식이나 제 자료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 심정은 편향이다. 제가 자료가 그래서 편향되지는 않아요. 그런 입장에서 무주택자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네. 심리에 너무 이렇게 막 감정이나 심리에 너무 이렇게 좌우되지 마시고 좀 더 객관적으로 시장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제가 되게 공격적인 발언을 하나 해드리면 전세 가격은 받을 수 있잖아요. 전세 가격 오른다고 그래서. 그런데 집값을 비싸게 살면 집값은 누가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그걸 대출 받아서 무리하게 사셨다면 집값은 떨어지는데 대출은 깎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향후로 뭐 3, 4년 후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무리하지 마시고. 근데 공교롭게도 시장의 분위기나 이런 상황을 무주택자가를 계속 하쉬하게 밀고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좋은 뭐 자료들이나 시장 분석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나 이런 걸 보면서 좀 위안도 받으시고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 그리고 집은 감히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5년, 6년 이 정도는 보셔야 된다. 당장 저희가 내년 집값을 보면서 인생을 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면 집 한 채? 어쨌든 내 집 마련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지금은 좀 힘드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좀 중간에 원활하지 못한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내드려야 돼요, 이제. 네, 바쁘신 분이시라서 시간을 딱 정해놓고 저희가 방송할 수밖에 없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 연초에 좋습니다. 네, 한번 꼭. 아니, 제가 오니까 여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뵈니까 좋아요. 호랭이님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무조건 제가 올게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